미국의 급식 환경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오늘 사연 파헤쳐 볼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근교의 작은 도시 라미레즈 중학교.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막 2주일이 지났습니다. 교실 창가에 앉은 이서연은 영어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눈썹을 찌푸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한국에서 자란 15살 소녀 서연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때문이었습니다. 이서연, 이게 맞나? 다음 문단을 읽어볼래?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지목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발음이 매끄럽지 않은 영어로 더듬더듬. 교과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몇몇 아이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뺨은 화끈거렸고 목구멍은 메말라갔죠. 괜찮아, 이서연. 영어는 시간이 좀 필요한 언어야. 계속 해보렴.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에도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상위권을 유지했던 학생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마치 유치원생처럼 느껴졌어요.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서연은 혼자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복도에서 웃고 떠드는 동안 서연은 번역기를 들여다보며 다음 수업 내용을 예습하기 바빴죠. 점심시간이다. 종소리와 함께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줄을 따라 급식실로 향했어요. 날카로운 케첩 냄새와 튀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작은 컵에 담긴 과일 조각들이 플라스틱 쟁반 위에 놓여 있었죠. 서연은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입맛을 다셨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적응하려 했지만 아직도 이 음식들은 서연의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집에 가고 싶다. 식판을 밀어내며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리더니 급식실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서연은 영어 방송을 이해하려 애썼죠. 급식실 후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하십시오. 이어진 방송은 급식실이 안전점검과 수리로 인해 일주일간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도시락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죠.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간지럽히는 된장찌개 냄새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생활 중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죠. 식탁에 앉은 서연의 부모님은 오늘 있었던 화재 사건에 대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화재라니, 다친 사람은 없었니? 서연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급식실 뒤편 전기시설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고,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진화되었지만 시설 점검을 위해 일주일간 급식이 중단된다는 얘기였죠. 서연의 엄마 김미영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라고 하던? 굶고 다닐 순 없잖아.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시락을 싸와야 한대요. 그런데 엄마 혹시 미영 씨는 딸의 마음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식 도시락 싸달라는 말이구나. 그래, 내일부터 우리 서연이 입맛에 맞는 도시락을 싸줄게.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급식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매일 햄버거와 피자만 먹는 것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 앞에서 김치 같은 거 꺼내 먹어도 될까?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준호 씨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음식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야. 요즘 미국에서도 한식이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대. 당당하게 먹어. 그날 밤, 서연의 엄마는 부엌에서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신선한 야채를 손질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어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 내일 학교에서 있을 일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자신의 도시락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김밥과 작은 통에 담긴 불고기, 그리고 단무지와 김치가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엄마. 학교에 도착한 서연은 교실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긴장됐습니다. 수업 시간은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고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서연은 계속해서 가방 속 도시락을 떠올렸죠. 마침내 점심시간. 서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반 친구들은 각자 가져온 샌드위치나 피자를 먹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서연의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뚜껑을 열자 가까이 앉아있던 에밀리라는 금발 소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봤어요. 우와, 그게 뭐야? 너무 예뻐 보인다. 이건 김밥이라고 해. 한국에서 흔히 먹는 음식이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예쁘다. 마치 작은 꽃 정원 같아. 한 조각 맛볼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깨끗한 젓가락을 하나 더 꺼내 에밀리에게 건넸습니다. 에밀리가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자 주변에 있던 몇몇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이게 뭐로 만든 거야? 이 검은 것은 뭐지? 서연은 김밥의 재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것은 김이라는 해초이고 안에는 밥과 당근, 시금치, 계란, 그리고 불고기가 들어있다고 말이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연스럽게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자신이 매일 당연하게 먹었던 음식이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한 개만 맛볼 수 있을까? 옆자리에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이어서 제시카와 마이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서연의 책상 주변은 호기심 많은 친구들로 둘러싸였어요. 서연은 조금씩 나눠주며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말도 제대로 걸어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서연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것도 한국 음식이야? 제시카가 불고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응, 이건 불고기라고 해. 달콤하게 양념한 소고기인데 한국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음식이야. 제시카는 작은 조각을 맛본 후 감탄했어요. 우와,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 내일도 가져올 거야? 서연은 갑작스러운 인기에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으로 미국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음식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날 오후 수업 시간, 서연은 전과 다른 시선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영어를 못하는 아시아 소녀가 아니라 맛있는 한국 음식을 가져온 친구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에밀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 내일도 김밥 가져올 거야? 언니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 내일은 더 많이 가져올게.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신이 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미영 씨는 딸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기뻐했어요. 내일은 더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친구들에게 나눠줄 김밥을 따로 준비할게.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2배 많은 김밥과 새로운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밥의 인기는 전날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반 아이들까지 서연의 자리로 몰려와 한국 음식을 구경하고 맛보길 원했어요. 이런, 오늘은 치즈김밥도 있네. 이건 또 어떤 맛이야? 와, 이 작은 노란 단무지는 정말 특이한 맛이야. 이 얇은 고기는 뭐야? 너무 맛있어. 서연의 주변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미국 학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도시락의 인기가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던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서연이 사물함에 책을 넣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이서연 학생, 내일 아침에 어머니와 함께 교장실로 와주겠니?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대. 서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혹시 규칙을 어긴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미영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방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내일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한대. 엄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부르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 씨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글쎄, 자세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학부모 채팅방에서 좀 시끄러워졌다고 하더구나. 한국 학생이 이상한 도시락을 친구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가 돌고 있대. 서연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상한 도시락이라니요? 그냥 김밥이랑 불고기였는데. 미영 씨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내일 가서 직접 이야기해보자. 다음 날 아침, 서연과 미영 씨는 교장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실 문이 열리고 교장 선생님과 함께 금발의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 여성은 서연을 한번 쳐다보고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분이 학부모 위원장인 캐런 스미스 씨예요. 교장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캐런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들 마이클이 어제 집에 와서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이 아이가 나눠준 이상한 외국 음식을 먹었더군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검증되지 않은 음식을 학교에서 나눠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어제 김밥을 맛있게 먹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미영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밥은 한국에서 아이들이 매일 먹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단순한 밥과 야채, 그리고 소량의 고기가 들어있을 뿐이에요. 캐런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누가 알겠어요? 당신네 나라의 음식에 어떤 이상한 향신료가 들어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미국 음식에 익숙해요. 이런 이국적인 음식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중재하려 했지만 캐런은 계속해서 한국 음식의 위험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갈색 곱슬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성은 학교 영양사인
에밀리 존슨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서연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어제 서연의 김밥을 직접 시식해봤어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가 들어있더군요. 사실 우리 학교 급식보다 훨씬 건강한 구성이었습니다. 캐런이 놀란 표정으로 에밀리를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밀리는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김밥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채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특히 김은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한 슈퍼푸드예요. 마이클의 배탈은 김밥과는 관련이 없을 겁니다. 어제 체육 시간에 너무 많이 뛰어놀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여러 학생들이 서연의 도시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처음으로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지에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에밀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실 저는 제안이 있습니다. 급식실이 다시 문을 열면 글로벌 급식의 날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첫 번째로 한국 음식의 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에밀리의 제안에 교장 선생님이 관심을 보이셨고 심지어 캐런의 표정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에밀리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계 각국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연구해왔는데 특히 한국의 학교 급식은 영양 균형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시다시피 한국 아이들의 도시락은 다양한 색상의 음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다는 증거죠. 에밀리가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김밥은 특히 놀라운 음식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다양한 채소로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학교 급식에서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런 균형이랍니다. 캐런이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에밀리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건강한 음식을 소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어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에밀리의 제안이 정말 흥미롭네요.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문화의 균형 잡힌 식단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캐런은 여전히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이 보장된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때 도서관 담당 선생님인 제니퍼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잠깐 들어와도 될까요? 제니퍼는 학생들이 쓴 편지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한국 음식의 날을 열어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벌써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했답니다.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맛본 김밥과 불고기에 대한 학생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이렇게 큰 움직임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된 것 같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글로벌 급식의 날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첫 주제는 한국 음식의 날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서연과 미영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에밀리가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서연, 내가 용기 내서 한국 도시락을 가져온 덕분에 우리 학교에 멋진 변화가 생겼어. 정말 고마워.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는걸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을 뿐인데. 에밀리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해. 다음 주 한국 음식의 날 준비에 내 엄마와 함께 도와줄래? 정통 한국 요리법을 배우고 싶어. 미영 씨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김밥, 불고기뿐만 아니라 떡볶이, 잡채 같은 다양한 한국 음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서연의 집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학교에서 겪은 일에 자랑스러워하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연 역시 처음으로 미국 학교에서 뿌듯함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선생님들도 서연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니까요. 드디어 한국 음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서연과 미영 씨는 에밀리와 학교 급식실 직원들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느라 분주했어요. 쌀을 씻는 법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양념의 비율까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설명했죠. 학교 급식실은 처음 맡아보는 한국 음식 준비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와, 이 참기름 냄새가 정말 좋네요. 에밀리가 주방에서 냄새를 맡으며 감탄했어요. 미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참기름은 한국 요리의 영혼과도 같아요. 조금만 넣어도 음식의 풍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특히 김밥을 쌀 때는 밥에 소금과 참기름을 살짝 넣어 고슬고슬하게 버무려야 해요.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급식실로 향하는 복도에는 이미 다양한 색의 한복을 입은 종이 인형들과 한글로 쓰인 환영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는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이 특별 전시대에 놓여 있었고, 미술실에서는 태극기 색칠하기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기 있었구나. 에밀리가 급식실에서 나오며 반갑게 불렀어요. 와서 보렴. 모든 게 준비됐어. 서연이 급식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에 단조로운 급식 카운터 대신 다채로운 한국 음식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김밥, 불고기, 잡채, 떡볶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까지. 벽에는 한국 지도와 함께 각 음식의 이름과 간단한 설명이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메뉴를 짜고 레시피를 알려줘서 고마워. 에밀리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이런 멋진 행사는 불가능했을 거야. 첫 교시가 시작되기 전 교장 선생님이 방송을 통해 글로벌 급식의 날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며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소식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서연은 갑자기 초조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눠준 소량의 김밥은 좋아했지만 다른 한국 음식들도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오늘의 특별 급식에 관심을 보인 것이죠. 서연은 급식실 한쪽에서 에밀리와 함께 서서 학생들에게 음식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건 김밥이라고 해요. 밥과 다양한 채소, 그리고 고기를 김으로 싼 음식이에요. 이건 불고기예요. 달콤하게 양념한 소고기 요리인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중 하나랍니다. 떡볶이는 떡과 고추장 소스로 만든 매콤한 음식이에요. 조심해서 먹어보세요. 놀랍게도 떡볶이의 매운맛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특히 불고기와 잡채는 순식간에 동이 났어요. 급식실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고 학생들은 처음 접하는 음식들에 호기심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에밀리가 서연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어요. 오늘 급식 잔반율이 역대 최저야.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나 봐. 서연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처음에는 부끄럽게 생각했던 한국 도시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죠.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이 서연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교장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서연 학생, 앉으렴. 교장 선생님이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행사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교장 선생님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서연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급식 설문 결과야. 우리 학교가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단다. 특히 음식이 맛있었다는 항목에서 98%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글로벌 급식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오늘 오후에 지역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단다. 서연 학생이 함께 해주면 좋겠는데. 저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저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한국에서 온 학생으로서 미국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한국 음식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게 된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겠구나. 그날 오후 서연은 처음으로 지역 신문 라미레즈 데일리의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졌어요. 서연은 김밥이 어떻게 자신의 학교 생활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제 도시락을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보여주니 오히려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음식은 언어보다 더 강력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터뷰 사진 촬영 때는 서연과 에밀리 그리고 미영 씨가 함께 급식실에서 김밥을 만드는 모습을 담았어요. 사진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동안 서연은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미레즈 데일리의 일면에는 한식 도시락, 미국 학교를 흔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서연의 이야기와 함께 학교의 글로벌 급식 프로그램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학교에 도착한 서연은 복도에서 친구들의 인사를 받으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에밀리가 달려와 신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연, 우리가 신문에 나왔어. 너 진짜 유명해졌다. 서연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서연, 내가 가져온 변화가 정말 놀랍구나. 오늘 아침에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단다. 다른 학교들도 우리의 글로벌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어 한대.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장 선생님이 방송을 통해 특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세계 음식 문화 축제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학생들의 환호성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여전히 한국 음식이 제공되었고, 이번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캐런 스미스의 아들 마이클도
김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나가자 마이클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서연, 엄마가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대.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서연이 미국에 온 지 6달이 지났습니다. 학교 앞 활짝 핀 벚꽃이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어느 평화로운 날이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그 낯설고 두려움에 떨던 외국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한 명이 되었지요. 서연, 오늘도 한국어 클럽 있는 거 맞지? 복도에서 마주친 브라이언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음식의 인기에 이어 이제는 한국어와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늘어나 직접 방과 후 한국어 클럽을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이었던 참가자가 이제는 30명이 넘었지요. 네, 오늘은 한국의 봄 축제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진달래 화전 만드는 법도 알려줄 거고요. 서연의 영어 발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대화의 장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친구들이 서연에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서연이 가르쳐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을 주고받는 학생들을 교정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작년 가을,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글로벌 급식 프로그램이 주 교육청의 공식 인증을 받고 확대되는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학교를 대표해 연설을 맡게 되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점심시간 직전, 학교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 학부모들, 그리고 다른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까지. 서연의 부모님도 맨 앞자리에 앉아 긴장한 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학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급식 프로그램의 변화를 넘어 학생들의 문화적 이해와 포용력이 크게 성장했지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명의 용감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서연 학생을 무대로 초대합니다. 강당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말문이 막힐 것 같았지만 에밀리와 친구들이 앞줄에서 보내는 응원의 눈빛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작년에 한국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특히 학교 급식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 도시락을 학교에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김밥을 나눠 먹던 순간부터 학부모 회의에서의 갈등, 그리고 글로벌 급식 프로그램의 성공까지 그 과정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나누며 말이죠.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의 차이점이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 도시락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문화와 경험이 모여 더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서연의 마지막 말에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교육감이 나와 서연에게 문화 다양성 공로상을 수여했고 글로벌 급식 프로그램은
주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의 부모님이 딸을 자랑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미영 씨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줄 몰랐어. 서연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변에는 친구들이 모여 서연을 축하해 주었고,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캐런 스미스도 다가와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서연, 처음에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에 가져온 변화에 정말 감사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하는 국제요리 모임에 내 가족을 초대하고 싶어. 학교 길, 서연은 교문 앞 벚꽃나무 아래 잠시 멈춰서서 학교를 바라보았습니다. 6달 전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그 장소가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작은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에 있는 옛 친구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해. 여기서 찾은 나만의 자리가 있어.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다름이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다음에 놀러와. 내가 다니는 학교의 글로벌 급식을 함께 먹자.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서연은 가볍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